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세법 정책이 수없이 바뀌어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입니다. 집 하나 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위해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인데 까딱 실수를 잘못하게 되면 폭탄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출신인 세법 강의를 하는 저로서도 참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부동산 세법은 대대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주택자 고가주택 비과세 범위를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강의는 최신 개정세법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여러분들이 매우 알기 쉽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잘 시청해 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거주자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동시에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액 12억 이상 고가주택의 과세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12억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1세대라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세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의 표에서 세대 구분 형태에 따라 동일 세대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 세대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 비속인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별도 세대와 동일 세대로 구분하는 가구별 중위소득 구분을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유기간은 등기상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거주기간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주기간 2년이라는 것은 주택 총 보유기간 중에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총 기간 중에서 통산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총 10년 동안 보유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년 가운데서 어느 때든 상관없이 본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퇴거일까지 2년 동안을 거주를 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2년을 채운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과세가 되겠고요. 주택 부수토지, 즉 단독주택을 말하겠는데요. 건물 정착 면적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 면적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도시 이외의 지역은 10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유권 해석을 내린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산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규정은 2021년 이후 다주택자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유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최종 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 후 매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거주 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다시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 2년 플러스 거주 2년이 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겠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이 되는데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2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A주택은 종전주택이 되겠고요. B주택은 이사주택이 되겠습니다. A주택을 매수한 후에 반드시 2년 이상을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A주택 매수 후 1년 이후에 B주택을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B주택을 매수한 후에는 A주택은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9.13 대책과 12.16 대책으로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상의 표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상의 표를 보시더라도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하물며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1주택자 비과세 판정은 매우 주의 깊게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도록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구입 후에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되겠고요.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또는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즉 비조정지역이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을 기간별로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13 이전 취득자는 3년이겠고 2019년 12월 16일 이전 취득자는 2년,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자는 1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취득한 새로운 주택의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1년 이내에 전입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입주권을 기존에 보유하던 자가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입주권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잘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택 사용 승인일, 즉 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입주를 한 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겠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완공된 후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종전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을 하셨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부득이하게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사용 승인일, 주택의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입주를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겠으며 부득이하게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완공된 후에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지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보유 2년 플러스에다가 거주 2년을 추가로 하셔야 되겠고요. 취득 연도에 따라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각기 달라지겠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살펴보게 되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은 3년,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자는 2년,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참고 및 유의사항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은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에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시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년 보유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 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플러스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존 주택의 양도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두 채의 주택 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기존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사후관리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입주권과 분양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유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실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2일 이후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이후부터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올해부터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1주택자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은 12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겠으며 12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을 부부나 부자지간에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이 12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12월 8일부터 1주택자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라도 부득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가주택의 양도세 문의가 많기 때문에 계산 사례를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은 전체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빼주고 양도가액으로 나눠주면 되겠는데요.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10억, 필요경비 5천,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5년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양도 차익은 9억 5천이 나오는데요. 양도가액 20억에서 취득가액 10억을 빼고 필요경비 5천을 빼게 되면 실제 양도 차익은 9억 5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9억 5천에 양도가액 20억에서 12억 초과하는 부분을 차감을 해주고 전체 양도가액 20억으로 나눠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세 양도 차익은 3억 8천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산식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과세가액 비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전체 2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이 난 부분은 8억이기 때문에 40%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9억 5천을 40%를 막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과세 양도 차익은 3억 8천으로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이 3억 8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40%를 공제해 줘야 되겠는데요. 보유 기간 5년 기간의 20%와 거주 기간 5년의 20% 합해서 4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면 과세 표준은 2억 2,8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 1,940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의 양도세 산출세액은 6,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고가주택 간편계산법 예시를 보시고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가주택 양도세 절세비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을 반드시 채우셔야 되겠고요. 가급적 오래 보유하고 거주를 함으로써 공제율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을 미리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고가주택을 마지막에 양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가주택을 부부나 가족끼리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1과세 기간에 많은 부동산을 한꺼번에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